안녕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똥친 막대기 꼴이 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면서 유엔군 사령부 패싱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정전체제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전협정체제에서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뜻하는 겁니다. 그동안 평화협정에 관한 얘기는 많이 보도되어 왔지만은 강제 북송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위반자들은 유엔 사령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27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타스크포스의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까지 속여가며 강제 북송을 단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날인 26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유엔 사령부가 강제 북송을 몰랐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엔 사령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속내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사의 지위를 애써 지우려던 모습은 이미 3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019년 9월 26일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유엔사 해체는 필요하다, 해체를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 이유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의 임무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어 그 취지와 목적에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유엔사는 태생적으로 북한의 적대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노골적인 문서와 문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유엔 사령부의 지위와 그 기능,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진보 세력의 전쟁관과 역사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펜앤마이크는 6.25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북한군의 입장이 반영됐느냐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으로서 유엔 사령부의 존재 이유가 담겨져 있는 지난 역사를 통해 일부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면서 비롯됐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남침 직후 전쟁 중지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82호를 통과시키고 전쟁이 일어난 이틀 후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83호를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83호는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무력 행위를 격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이것이 곧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의 국제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발효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전쟁 지도체제를 수립하게 됐고, 1950년 7월 7일 단일 전투수행 통합기구 편성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 제84호를 채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돼 미국이 지휘하는 16개, 16개 참전국 지도체제가 구성됩니다. 지휘관은 당시 미 극동군 사령관인 다글라스 맥카도 장군이 겸직하게 됐고, 미 극동군 사령부의 각 구성군이었던 제8군, 해군, 공군, 그 사령부가 각각 오늘날의 한반도의 지상, 해상, 공중 합동작전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받아내려던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문제가 나옵니다. 1950년 7월 14일 유엔군 사령부가 편성돼 지휘봉을 잡은 다글라스 맥카도 총사령관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지휘권을 유엔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북한군의 속전속결 대규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 전쟁 지도체제 수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은 7월 7일 유엔군 사령부라는 단일 전쟁 지도체제가 편성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유엔군 총수였던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신에 대한 답신에서 작전 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당시 단일 지도 체제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전쟁 수행에 있어서 미국의 외교적 책임을 끌어들여서 남침을 제압하겠다는 한국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유엔 사령부와 한미 연합사령부의 독특한 지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후 유엔 참전 16개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휴전에 관한 16개국 공동정책선언이라는 워싱턴 선언을 택합니다. 그 내용은 한국 전쟁이 재발한다면 다시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는 유사시 유엔군 사령부 활성화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기록이 됐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의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고 소중한 우리의 생명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결단, 외교적 포석, 그리고 미국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유엔군 사령부 소속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듯이 유엔군 사령부는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가 알아주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행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일로 선포하고 한미연합군의 희생을 기리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짐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참전용사 수백 명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관에 추모의 벽을 설치하고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3,695명과 한국군 가투사 7,174명 등 43,769명 전사자 이름을 둘레 50m의 화강암 판에 새겨넣어 자유와 평화, 한미우호를 되새겼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36,500여 명이 전사했고 10만 3,300여 명 가까이 부상당했습니다.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3년 동안 한국전에 3,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2조 원 이상의 전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면서 혈맹인 한미관계에 얼마나 어깃장을 놓았습니까? 얼마나 약을 올리고 속을 썩였습니까? 중국 갔을 때 혼밥 신세가 된 것에 국민들 자존심 상한 것 모르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면 허리도 못 펴더니 동서해 NLL, 휴전선 일대, 공중, 바다, 한강 하구까지 안보빗장 다 풀어주고 국방부 장관까지 데리고 가서 남북군사 합의서에 도장 꽝꽝 찍어주고도 특등 모자리니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하겠다느니 하는 등 계속 조롱을 당했어도 말 한마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북한의 조문을 받았는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과정에서 오로지 북한만을 의식해서 국내외법과 국제인권처리 관례도 무시하고 함부로 서두르다가 국제사회에서도 그냥 둘 것 같지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문점 UNC를 지나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패싱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UN 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하는 짓들이 그게 뭡니까?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당신들은 모두 똥친 막대기 꼴이 된 겁니다. 그 지경이 됐는데 똥친 막대기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